같은 날, 같은 실적 시즌에 두 회사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마존은 하루에 15% 넘게 올랐고 애플은 7% 넘게 떨어졌습니다. 둘 다 실적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애플의 아이폰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입니다. 실적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시간 7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세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는 276포인트 오른 52,485, S&P 500은 52포인트 오른 7,489, 나스닥은 251포인트 오른 25,373으로 마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용한 상승 마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는 종목마다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날 발표한 아마존과 애플이 왜 정반대로 갔는지. 둘째, 지수는 올랐는데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왜 2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셋째,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주말에 실제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입니다. 모든 수치는 현지 시간 7월 31일 마감 기준 보도 내용입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이 회사가 오른 이유는 클라우드였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그러니까 AWS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건 31%대였습니다. 분기 매출은 2천억 달러를 넘었고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클라우드 매출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루에 15% 넘게 올랐습니다. 반대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지난 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판매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분기 전망이었습니다. 직전 분기에 16에서 17%라고 했던 매출 성장률 전망을 이번에는 9에서 11%로 낮춰 잡았습니다. 중국 판매 부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주가는 7%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가는 실적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미리 기대하고 있던 수준과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회사가 아브로를 어떻게 말했는지로 움직입니다. 애플은 잘했는데도 떨어졌고 아마존은 기대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미 나온 숫자보다 앞으로의 숫자가 주가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시가총액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이날 하락으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엔비디아에 내줬습니다. 하루 만에 사라진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도 전망을 조금 낮춰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이만큼 움직입니다. 크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해서 하루 변동이 작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봐야 할 건 주식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같은 날,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27%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월간 종가 기준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됐습니다. 10년물 금리도 4.74%로 7월 한 달 동안에만 약 29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9%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에 장기 금리가 함께 최고치를 쓰는 건 흔한 조합이 아닙니다. 금리가 오른 배경에는 유가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7월 한 달 동안 21% 넘게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4달러대, 브렌트유는 90달러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보도가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채권 시장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이 뒤집혔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를 언제 내릴까가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이 반영한 인상 확률은 집계 시점에 따라 60%대에서 80%대까지 움직였습니다.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방향에 대한 확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랐다고 모두가 오른 것도 아닙니다. 같은 날 반도체 쪽은 오히려 밀렸습니다. 마이크론은 5% 넘게, 스카하이닉스 예탁증서와 샌디스크도 하락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6%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3%대로 올랐습니다. 지수 하나가 올랐다는 문장은 내 계좌가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7월 한 달을 통째로 보면 그림이 더 분명합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
기술주가 아니라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에너지는 10% 넘게 올라 S&P 500 안에서 가장 강한 업종이 됐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에너지가 올랐습니다. 이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장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전날인 7월 31일 코스피는 하루에 17% 넘게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상승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미국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걸 다음 주 방향에 대한 신호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의 등락은 하루의 등락일 뿐이고 저는 다음 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수가 올랐으니 시장이 안정됐다는 생각입니다. 장기금리는 20년 넘는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유가는 한 달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둘째, 크게 오른 종목을 지금 따라 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마존이 15% 오른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 그 가격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어제 산 사람의 것이지 오늘 사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원칙은 늘 같습니다. 마치려는 행동과 정해두는 행동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음 실적 발표를 마치려는 것, 금리 방향을 마치려는 것, 바닥을 마치려는 것은 모두 마치려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현금 비중을 정해두는 것, 살 금액과 시점을 미리 적어두는 것, 적립식 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해두는 행동입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 남는 건 언제나 후자입니다. 주말 동안 하실 일을 5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계좌의 업종 쏠림을 확인하세요. 이번 주 미국 시장은 같은 날에도 업종별로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현금 비중을 %로 적어보세요. 셋째, 비드로 산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아픕니다. 넷째, 다음에 살 금액과 시점을 미리 적어두세요. 다섯째, 적립식으로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일정은 그대로 두세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도 4가지 있습니다. 하나, 하루 15%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 사는 것. 둘,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이유로 계좌 전체를 한 번에 바꾸는 것. 셋, 빚을 늘려 규모를 키우는 것. 넷, 하루 이틀의 수익률을 보고 전략 자체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다룬 수치는 현지 시간 7월 31일 마감 기준 보도 내용이며 집계 기준과 매체에 따라 소수점이 다르게 표기될 수 있고 이후 정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언급된 기업 이름은 모두 당일 시장 수치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을 뿐입니다. 주식과 원자재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같은 날 실적을 낸 두 회사가 정반대로 갔습니다.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와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반응합니다. 둘째, 지수는 올랐지만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22년 만에 높은 수준이고 유가는 한 달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지수 상승이 곧 안심 신호는 아닙니다. 셋째, 같은 날에도 반도체와 코인 관련은 내렸습니다. 지수와 내 계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매일 새로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실적, 가이던스, 금리, 유가. 그런데 그 이유들은 대부분 이미 벌어진 일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 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4가지를 다 알고 있었더라도 아마존이 15% 오르고 애플이 7% 내린다는 건 맞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맞히려 하지 마시고 미리 정해두세요.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둔 사람이 버팁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